일단 영어를 0에서부터 1로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이거 되게 좀 궁금한데. 미국 스트릿 거리에 있는 거지들도 하는 게 잘하는 게 영어거든요. 맞아요. 홈리스들도 하죠. 원래 영어를 좋아하셨나요? 원래 과목 중에서도 제일 싫어하던 과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영어를. 근데 왜 갑자기 영어를 이렇게 잘하시게 된 거예요? 영어는 제 중학교 때부터 완전 놓고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문법이나 점수가 혹시 실례지만 몇 점? 영어 점수가 고등학교 때 잘해야 3, 4등급.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그렇게 나랑 친했던 건 아니었네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문법도 잘 몰라서 그냥 매번 그냥 지문만 통째로 외워가지고 어떻게든 때려 맞춰서 한 4등급 나오는 정도였습니다. 정말 싫어했어요. 영어가 왜 싫으셨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뭐 외계어 같이 생겨가지고 네.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쵸. 그 리스닝을 해도 하나도 모르겠고 중학교 때 제가 축구를 했었으니까 이제 체력 운동을 하고 돌아오면은 제일 재미없는 수업이 영어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그냥 잘하고 이제 제가 축구를 20살 때 그만뒀거든요. 근데 그만두고 제 아버님께서 해외 유학을 가보는 게 어떠냐, 토플 학원에 아빠 냅다 데려가서 등록을 했었거든요. 근데 토플 학원에 이틀 만에 도망치셨다고. 제 자신이 정말 싫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운동을 오래 했다 보니까 끈기 하나는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들어가서 진짜 하루에 단어 200개를 외우라는 거예요. 어제 외운 거를 단어 시험을 보는데 진짜 많이 봤는데 한 10개도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리고 막 문법 얘기하는 것도 뭐 S가 주어인지도 몰랐거든요. 문법 용어 자체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제가 거기 앉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가지고 도망쳐 나왔죠. 이틀 만에. 자존감이 상당히 낮아져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못 내리겠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조금씩의 임프루먼트가 보이니까 좀 그래도 나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저도 막 외국인들 앞에서 막 두려워하다가 통역도 하고 이제 콘텐츠도 만들고 외국인들이랑 할 얘기 안 할 얘기 다 하니까 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효능감도 생기고 자아 존중감도 생기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프세이버라고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휠체어 펜싱 대표팀 통역까지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영알못 거의 영포자에서 와 이게 통역까지 가는 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릴스 영상들을 제가 좀 봤더니 뭐 말하기 챌린지도 하시고 네. 꼬박꼬박 제가 꼭 챙겨보거든요. 네. 그것도 재밌어요 중간중간. 감사하네요. 약간 포인트들이 있어서. 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외워서 하는 말들이 아니더라고요. 영상에서 외워서 하시는 건 아무래도 좀 티가 좀 나거든요. 네. 근데 외운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생활 영어처럼 툭툭 내뱉는 건데 그게 입에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가 노하우를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오늘 다 뽑아먹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원샷의 영어 원사이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하기에 시간이 조금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오늘 모신 분은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축구만 하다가 아이돈노밖에 모르던 상태로 성인이 되신 분이세요. 근데 지금은요, 외국인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또 국제대회 통역까지 경험을 하신 분입니다. 영어는 재능이 아니라 태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분인데요. 오늘 로건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에스킹와의 채널 운영하고 있는 로건이자 박영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인스타 보면서 동기부여를 엄청 받고 있어요. 아유, 아닙니다. 네. 일단 오늘 해야 될 얘기가 되게 재밌을 것 같고, 네. 순수 국내파로서 이게 지금 뭐 축구도 하셨고 지금까지 이제 올라오셨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할지 모를 정도로 네. 오늘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그 인스타 보니까 링크를 걸어두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공유를 해놓으셨는데 노션에 엄청 상세하게 적어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하나씩 뜯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영어를 좋아하셨나요? 원래 과목 중에서도 제일 싫어하던 과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영어를. 네. 근데 왜 갑자기 영어를 이렇게 잘하시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냥 어릴 때는 그냥 공부를 하라고 해서 하던 아이였고, 근데 또 운동부였으니까 공부를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영어를 제일 못했고요. 오히려 뭐 수학, 과학, 국어 이런 과목들을 더 좋아했지. 영어는 제 중학교 때부터 완전 놓고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이나 영어 점수가 혹시 실례지만 몇 점? 영어 점수가 고등학교 때 잘해야 3, 4등급 정도. 그러니까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그렇게 나랑 친했던 과목은 아니었네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문법도 잘 몰라서 그냥 매번 그냥 지문만 통째로 외워가지고 어떻게든 때려 맞춰서 한 4등급 나오는 정도였습니다. 정말 싫어했어요. 네. 영어가 왜 싫으셨어요? 그럼 그때는? 그러니까 뭐 외계어 같이 생겨가지고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쵸. 그 리스닝을 해도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그 중학교 때 제가 축구를 했었으니까 뭔가 좀 이제 체력 운동을 하고 돌아오면은 뭔가
제일 재미없는 수업이 영어였거든요. 어. 그래서 그냥 선생님 그냥 잘하고 너네 그 자도 정도로. 자도 된다고 해서 저는 공부에 열의가 있었지만 영어 시간만큼은 잤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축구를 하셨고 이제 영어 시간 잤어요. 네. 그러면은 뭐 수업이나 이런 거 거의 듣지 않으셨던 거죠. 그렇죠. 그 초반에 몇 번 자다가 그래도 공부해야지 하고 뒤에 가보니까 근데 제가 뭐 사교육을 받던 것도 아니었으니까 좀 따라가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그냥 뭐 단어만 어떻게 좀 외워서 뭐 때려 맞추는. 그러면은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로 영어가 해야 되겠다 이런 계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영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는 있었는데 성적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고 뭐 외국인 마주치기만 하면 막 얼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었는데 네. 제일 컸던 거는 이제 제가 축구를 20살 때 그만뒀거든요. 근데 그만두고 이제 아버님께서 그 해외 유학을 가보는 게 어떠냐. 그래도 너 축구도 오래 했고 하니까 이제 뭐 축구로 쇼케이스 봐서 들어가면 뭐 스칼러십도 많이 받을 수 있고 하니까 토플만 따면 된다 해서 토플 학원에 아빠 냅다 데려가서 등록을 했었거든요. 근데 토플 학원에 이틀 만에 도망치셨다고. 그렇죠. 네. 어떻게 된 걸까요? 제 자신이 정말 싫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운동을 오래 했다 보니까 끈기 하나는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들어가서 진짜 한 하루에 단어 200개를 외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매일 이제 어제 외운 거를 단어 시험을 보는데 진짜 많이 봤는데 한 10개도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리고 막 문법 얘기하는 것도 뭐 이제 뭐 S가 주어인지도 몰랐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그 진짜 문법 용어 자체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제가 거기 앉아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가지고 도망쳐 나왔죠. 이틀 만에. 되게 재미없었겠어요. 재미없었죠. 네. 어떻게든 뭐 해보려고 했지만 그냥 포기하고 그냥 현실적으로 한국 대학에 진학하기로.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운동만 하다가 사실 공부를 접하는 게 사실 되게 좀 쉽진 않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유학도 한번 해보려고 토플 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와 이건 무슨 외계어야. 네. 무슨 뭐 주어가 S인지도 사실 네. 몰랐던 그 상황에서 다시 국내 대학으로 이제 가시려고 준비를 하셨는데 그러다가 사실 영어를 대학교 가면 뭐 실용 영어 과목 외에는 사실 안 해도 된다는 말이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랑 밀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이제 대학에 처음 들어가서 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자신 없던 게 뭐 영어랑 수학 이런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수학이나 영어는 공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쵸. 근데 저한테는 이제 하루 3탕씩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럼 공부할 시간이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가장 짧은 시간에 효율을 낼 수 있는 과목이 뭐 사회, 뭐 이런 뭐 암기 국어, 과목. 그런 암기 과목 그런 것들에만 집중을 해서 뭐 영어나 수학은 사실 조금 버렸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야말로 좀 영포자, 수포자였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대학에 오니까 그 기본 교양으로 영어랑 수학이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또 그냥 뭐 리딩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원어민 교수님이랑 이제 회화 수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모든 수업이 다 영어로 진행이 되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기본적인 영어였을 거거든요. 뭐 무슨 So I'm going to ask you 막 이런 거였을 텐데 제가 아무것도 못 알아들으니까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하다가 친구들이 뭘 풀고 있어요 갑자기. 저는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옆에 친구한테 막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고 물어보고 그 교수님 갑자기 막 한 번씩 랜덤하게 질문을 던지시거든요. 그쵸. 저한테 뭘 물어보셨어요. 근데 I don't know 이런 거밖에 못 했어가지고 진짜 내 영어가 심각하구나 해서 그게 이제 1학기 개강 초반이었는데 진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심각하구나.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맨날 이제 너 이제 사회는 글로벌 사회가 될 거다. 너는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랬었는데 그때는 아버지의 말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미루고만 있다가 근데 그걸 깨닫고도 한동안 시작을 못했어요. 왜냐면 그 약간 한국 사회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딱 뱉었는데 뭐 투부정사라도 하나 틀리면은 뭔가 그쵸. 약간 나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나 이제 막 공부 오래 했다면서 왜 저것도 못하지? 약간 이런 시선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저도 완벽주의가 좀 있었거든요. 한번 하려면 완벽주의가 완벽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막 머릿속에서 완벽한 센텐스를 만들어서 막 내뱉고 싶다 보니까 처음에 너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한 6개월 동안은 진짜
그 생각이 들고도 공부를 안 했어요. 어. 근데 2학기에 또 영어 회화 수업이 있더라고요. 있죠. 그래서 그럼 1학기 때는 네. 점수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를- 학점. 학점을 제가 부끄러운 말이지만 아니 그 영어 점수, 영어 그 과목만. B0를 받았죠. 비제로.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그냥 그 시험이 그거였거든요. 그 무슨 회화 이제 파트너랑 1대1 해서 주제 가지고 뭐 1분 얘기하는 뭐 오. 그런 거였는데 제가 그냥 스크립트만 어떻게 팝하고 암기해서. 열심히 돌려서 암기해가지고 너도 이것만 암기해라 해서 그거 딸딸딸 외워서 하니 비제로. 했고 네 비제로. 나쁘지 않은 점수네요. 근데 뭐 네. 10명 중에 8명 정도인 거죠. 그랬군요. 근데 이제 영어를 생명의 은인이다. 뭐 이렇게 또 네. 이야기하신 걸 제가 봤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일단 생명의 은인이라고 제가 언급을 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완벽주의가 되게 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분야에만 10년 넘게 있었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내가 제일 잘하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나의 전문 분야에서 내가 전문성이 없는 느낌이 드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계속 완벽해지려는 갈망이 있었는데 영어를 하고 이제 막 유튜브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막 완벽해질 필요가 없다. 그냥 뱉으면 된다. 뭐 이런 이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막 직접 행동으로 옮기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직접 이제 그래도 해보자 해서 그렇게 막 벽을 깨고 나오니까 뭐 전에 추구하던 완벽함보다는 좀 더 약간 탁월함 쪽을 추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탁월함이라는 게 뭔가 어딘가에 닿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네이티브가 아닌 이상 영어를 계속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이티브들도 아카데믹한 영어를 하려면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갈 길이 이만큼이나 있으니까 그게 전에는 갈 데가 너무 많이 남았네. 어떡하지라는 생각이었다면 성장할 곳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으로 전환이 된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이제 축구를 하면서 성취감을 얻은 적이 없거든요. 뭔가 이런 우승 같은 거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잘한다는 생각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평생 그것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존감이 상당히 낮아져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제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못 내리겠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이제 조금씩의 그런 임프루먼트가 보이니까 좀 그래도 나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저도 막 외국인들 앞에서 막 두려워하다가 이제 막 뭐 통역도 하고 여기저기 뭐 콘텐츠도 만들고 그냥 외국인들이랑 할 얘기 안 할 얘기 다 하니까 너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자기 효능감도 생기고 자아 존중감도 생기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프세이버라고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실 때 되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신 게 완벽함보다는 탁월함. 네, 되게 좋은 말이에요. 네. 영어 학습자 입장에서 굉장히 완벽하고 싶어하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굉장히 사람들이 영어 틀리면 막 댓글만 해도 막 네. 엄청 부정적으로 달리거든요. 맞아요. 저거 아닌데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저도 댓글을 읽다 보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또 공감하시겠지만 한국 사람들 한 4명 정도 5명 모이면 원어민이 딱 등장해요. 네. 그럼 걔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만 말을 하고 네. 못하는 사람 다 가만히 있잖아요. 맞아요. 다 할 줄 알면서.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너무 완벽함을 추구하고 있지 않았나. 근데 오늘 로건 이 영웅님 말씀하시는 거 딱 들어보니까 확실히 우리가 너무 좀 완벽함 쪽에 치중되어서 영어 학습을 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너무너무 좋은 포인트를 주셨어요. 휠체어 펜싱 대표팀 통역까지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영알못 거의 영포자에서 이게 통역까지 가는 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제가 릴스 영상들을 좀 봤더니 뭐 말하기 챌린지도 하시고 네. 꼬박꼬박 제가 꼭 챙겨 보거든요. 네. 그것도 재밌어요. 중간중간 감사하네요. 약간 포인트들이 있어서. 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외워서 하는 말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영상에서 외워서 하시는 분 아무래도 좀 티가 좀 나거든요. 네. 근데 외운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생활 영어처럼 툭툭 내뱉는 건데 그게 입에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가 노하우를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오늘 다 뽑아먹겠습니다. 네. 일단 영어를 0에서부터 1로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이거 되게 좀 궁금한데 영어 학습에 있어서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성실함이 한 99%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이다. 왜냐면 영어라는 게 그러니까 약간 좀 오프 더 레코드로 말하자면 그냥 미국 스트릿 거리에 있는 거지들도 하는 게 잘하는 게 영어거든요. 맞아요. 홈리스들도 하죠. 네. 그래서 뭔가 언어에 있어서 물론 그 학습 속도에 대한 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언어가 무조건 재능이다라고 치부하는 건 오히려 그 불안 뒤에 그냥 숨어버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포기하고 싶은 순간 많았죠. 처음에는 그냥 난 여기에도 재능이 없나라고 생각하다가 근데 난 한국어 잘하잖아. 그럼 언어에 재능이라는 게 있는 건가? 그냥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해서 물론 당연히 확신은 없었지만 그냥 매일매일의 그런 작은 노력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성장을 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라는 게 뭔가 그런 막 선형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계산이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 성장했네? 라는 순간이 좀 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정체기가 이만큼 있다가 갑자기 퀀텀 점프를 한번 하고 그쵸. 또 계속 정체기가 있다가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게 일관성이 없다면 그 퀀텀 점프를 보지를 못할 테니까 그 하나하나를 깨기 위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죠. 네. 근데 그 계단식이면 올라갔다가 정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맞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아? 나 네. 뭐 하는 거 도대체?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네. 그래서 그 기간이 있는데 그럼 궁금한 게 영어를 포기했던 순간에서 영어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시고 그 시점부터 영어를 꾸준히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는 영어로 어느 정도 좀 내가 좀 잘 나온다 툭툭 네. 한 방에 나온다 이런 느낌을 가지신 게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한 6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말들이 정말 마케팅 회사에서 6개월 만에 원어민이 될 수 있다 이거네요. 근데 물론 제가 지금도 원어민처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좀 스스로를 좀 속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그 옛날에 김종국 씨가 어떻게 영어 공부했냐 뭐 이런 게 유튜브에 있어서 봤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일상에서 자주 하는 말들만 다 영어로 바꿔가지고 그걸 이제 패턴 연습해서 입에다가 익혀봐라. 그래서 혼잣말도 영어로 막 하고 그래서 그냥 제가 자주 쓰는 말들만 영어로 이렇게 바꾸고 뭐 일상 속에서도 계속 영어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6개월 안에 그냥 뭐 자기소개 뭐 멀끔하게 할 수 있고 그냥 뭐 가벼운 주제들에 대해서 뭐 패턴 같은 그냥 자주 얘기하는 뭐 그런 주제와 그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이제 주구장창 하다 보니까 그때 뭔가 말이 나온다고 생각했던 거죠. 물론 근데 이제 좀 더 뭐 시사적인 토픽은 당연히 다루지 못하지만 그냥 그렇게라도 해서 성취감을 얻으면서 나아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어 공부에 대한 자극들을 되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거가 사실 사람들 반응을 되게 일으켰어요. 댓글도 그렇고 네. 그 중간중간에 어쨌든 편의점이라는 키워드도 그렇죠. 사실 굉장히 좀 친숙해요. 우리가 늘 방문하는 곳이고 네. 사람들도 편의점 알바 이러면 되게 좀 사실 이게 우리가 너무나도 이제 멀리 동떨어진 것은 아니다 보니까 근데 그런 맥락 속에서 영어를 한두 마디 던지실 때 그런 표현이나 억양들도 예사롭지 않았던 게 포인트가 사실 미국식 영어가 아니라 약간은 영국식스러운 느낌을 주셨었어요. 근데 이유가 있을까? 그것도 궁금했어요. 멋있으려고 한 건가?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제가 그 이유가 컨텐츠를 정말 다양한 걸 봤어요. 그냥 내가 뭐 미국식 영어를 추구해야겠다, 영국식 영어를 추구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영어 콘텐츠다 하면 그냥 다 본 거죠. 다 완전 싹 다 찾아봤었거든요. 뭔가 그래서 뭔가 영국식 영어도 따라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냥 영국식 영어로 밀고 가버리면 뭔가 워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나의 길이 아니다 하는데 근데 그래도 저는 영국식 표현들이 좀 더 영어에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영국식 표현들도 가져오고 그냥 사실 제 맘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잘 어울려요 또. 네. 이게 발음을 이제 편안하게 들리고 그리고 한국말 하는 거랑 영어 하는 어떤 느낌의 차이가 크게 없어서 그래요? 정말 편안하게 말하는 느낌이어가지고 그게 되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로건만의 엑기스 영어 공부법 요거를 조금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효과가 좋았다. 이거 진짜 대박이었다. 나한테는 나의 학습법의 거의 한 8알은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뭐가 있을까요? 되게 많아요. 뭐 쉐도잉도 있고. 그렇죠. 처음에는 쉐도잉이 제일 효과가 컸던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일단 처음에 영어 공부를 시작할 때 처음에 문법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중학교 문법 책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 한번 쭉 훑고 그냥 저는 앉아서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영어가 말하려고 하는 거지 뭐 도서관에서 그냥 조용히 단어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그냥 문법책을 쫙 훑고 바로 쉐도잉을 시작했거든요. 그냥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어떤 걸 하셨어요? 그때 굿플레이스를 많이 봤어요. 미드. 네.
근데 그건 지금 봐도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어려운 걸 선택했나 싶긴 한데 그때 이제 뭐 이중 자막 이런 걸 켜가지고 네, 이제 넷플릭스로. 네. 네. 일단 처음에는 맥락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쵸. 같이 켜고 보고 그냥 보면서 아 이게 이런 표현이군 하고 눈대중하고 넘어간 다음에 그냥 그 한 편을 계속 봤어요. 그냥 1편 넘어가는 데에만 한 뭐 대여섯 번씩 본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모르는 단어 표현들 이런 거 다 체크해놓고 그냥 한 문장마다 계속 따라 말해보고 이제 녹음하고 듣고 하다 보니까 발음은 그때 향상이 제일 많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그 제가 영국식 영화 나오는 이유가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되게 포시한 영국식 영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막 네, 얻은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초반엔 섀도잉이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엔 그냥 제일 제너럴한 거는 환경 자체를 영어로 만드는 거. 네. 일단 뭐 핸드폰 설정부터 영어로 다 바꾼 다음에 이제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 또 이제 학교에 막 국제 학생들한테 그냥 처음에 좀 부끄럽지만 가서 이제 여기 혹시 자리 있어 앉아도 돼? 뭐 이런 거 물어보고 하다가 그냥 뭐 어디서 왔어? 뭐 스몰톡 하다가 친해지고 이제 한 학기 내내 같이 다니고 뭐 취미로도 축구 뭐 외국인 축구팀에 들어가서 매주 영어 쓰면서 놀고 그런 환경 세팅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영어 되게 샤이하신데 네. 느낌이 되게 본인을 깬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았던 거를. 맞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깰 수 있는 동력이 뭐였을까요? 낄 수 있는 동력이 뭐였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선수할 때는 그러니까 원래 선수면 좀 더 약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축구거든요. 사실 그 단체 생활 내에서. 네. 근데 저는 원래 엄청 샤이한 편이란 말이에요. 지금보다도 더 내향적이고 막 눈치 보고 막 선배들이 뭐라고 하면 아, 네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 동료 친구들한테도 그냥 그렇게 말을 잘 못했어요. 그냥 뭐 이게 서로 피드백이 오고 가야 사실 같이 성장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제 실력 평가받기도 두렵기도 하고 그 친구들 뭔가 상처 주기도 그렇기도 하고 기가 없었죠. 네, 기가 완전 눌린 채로 10년을 살았는데 근데 이제 나오고 보니까 뭐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해보려면 뭔가 내 안에 이걸 뭐 깨야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의도치 않게 영어가 그걸 깨줬던 것 같은데 성격까지 바꾼 영어네요. 네, 그렇죠. 와. 그래서 네, 진짜 생명의 은인이 맞다. 정말 언어 하나가 네, 사람을 성격도 변하게 하고 환경도 변하게 하고. 맞아요. 근데 핸드폰을 사실 저도 몇 번 노력을 해봤어요. 네.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뭐 이게 어디 있는 거야? 빨리 눌러야 되는데. 아, 네, 네, 맞아요. 왜 이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어떠셨어요? 좀 불편함 없으셨나요? 초반에 한 3개월 정도 불편했다가 아. 저도 처음에는 뭐 환경 설정에 들어갔는데 하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네.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모르는 단어들을 그냥 싹 다 사전에 검색해가지고 이제 막 메모장에다 적어놨어요. 오. 그리고 그 이제 그 다음 날 보고 또 다음 날 보고 그러니까 외운 단어는 치워놓고 이제 뭐 모르는 단어 넣어놓고 이제 어제 본 단어 내일도 보고 그 다음 날 보고 한 3일 정도 보면 외워지거든요. 사실 영어는 반복 학습이라는 게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어로 세팅해놓은 지 2년이 넘었는데 지금은 뭐 크게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끔 이제 환경 설정 같은 게 길게 뜨면 읽기가 좀 불편하긴 그렇죠. 하지만 조금 이제. 그것도 하면서도 이제 뭐 나는 그래도 영어 공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혹시 뭐 아침 일어났을 때 네. 팟캐스트를 시작한다던가 뉴스를 시작한다던가 이러진 않나요? 그게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영어 공부를 시작할 때 이제 학교가 1시간 정도 거리거든요. 그럼 이제 갈 때 무조건 팟캐스트 듣고 막 근데 팟캐스트는 스크립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거 하면서 캐치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왕복 그렇죠. 2시간을 그냥 핸드폰만 보면서 그냥 보내는 게. 그래서 뭐라도 하자, 팟캐스트라도 듣자. 그래서 오며 가면 팟캐스트 듣고 학교 끝나고 무슨 영어 스터디 가서 아웃풋 쌓고 집에 가서 인풋 쌓고 인풋 아웃풋이 계속 반복이 돼야 영어가 느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책 중에 이거는 그 유튜버 영크릿님이라고 쓰신 책 네네. 5,000번 소리내어 말했다. 실제로 5,000번 따라하셨다. 네. 그러니까 정말 제가 보기에는 고지고대로 스타일이에요. 네. 네, 시키는 거 그냥 그대로. 네. 선생님이 가장 좋아할 만한 이제 모범 학생인데 이 책을 왜 하게 되신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영어 공부법들을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보다가 회화가 늘려면 말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네, 거잖아요. 너무 당연하죠. 근데 이제 말을 해야 이제 문장이 제 입에 붙는 거고. 근데 한 번 말했다고 해서 붙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말하고 그게 이제 한국어로 번역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패턴 그대로 나와야 그 플루언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영크리님이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길래 저는 그냥 초반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도움되는 건 다 해보자라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그렇게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제가 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진짜 그냥 저스 두잇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사서 한 거죠. 읽고 금방 떼버렸죠. 5,000번을 외우진 않았나요? 사실 다 외우진 않았어요. 말을 하긴 했는데 그냥 그래도 한 문장씩 한 문장당 최소 5번에서 10번 정도는 말을 하고 넘어갔던 것 같고 한 번 또 하고 사실 뭐 생각해보면 10,00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거를 한번 이렇게 읽고 나니까 네. 많이 바뀌나요? 영어를 5,000번 읽었어요. 10,000번 읽었어요.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지는 못했었는데 이제 뭐 발음 개선이나 뭐 자주 쓰이는 그런 패턴 같은 것들이 어느새 제 안에 입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영어를 혼잣말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전에는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는 혼잣말 하면서 막 이렇게 패턴 했던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오 되는구나. 확실히 결국에는 이제 눈으로 보는 영어 공부 방법보다는 입으로 맞아요. 말해야 되니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쉐도잉 피식 쇼를 보셨다고 네. 봤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건 약간 유머스러운 그렇죠. 콘텐츠인데 이게 도움이 많이 됐나요? 근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오. 그냥 저의 첫 번째 영어 선생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영어를 뭐 시험 과목처럼 하기가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없고 지루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영어는 재밌어야 된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제가 좋아하는 유형의 콘텐츠들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근데 처음부터 막 외국인들이 막 샬락샬락 하는 걸 들으면 이해도 안 되고 짜증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 수준에 딱 맞는 게 피식쇼 재밌죠. 했던 겁니다. 근데 진짜 그 식당 김민수 씨보다 제가 영어를 못했거든요. 그때는 막 김민수 씨가 막 뭐 do you know this or something 막 이러는데 전 or something이 뭔 뜻이지 또 몰랐어요. 진짜로 그 정도로 심각했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진짜 재밌고 하면서 리스닝도 많이 되고 그리고 가끔씩 이제 뭐 교포분들이나 외국인 연예인분들도 오셔가지고 막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들으면서 그때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가 들리네. 근데 물론 이제 당연히 뭐 한국어도 섞어 쓰고 개그도 있고 천천히 말하고 하지만 그냥 그 자기 수준에 맞는 콘텐츠를 보면서 나아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스텝이었다. 그리고 너무 재밌었다. 지금도 너무 잘 보고 있고요. 그 재미라는 요소랑 이제 어학 학습이랑 같이 네. 붙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피식 쇼도 보고 네. 다양한 컨텐츠를 접하셨는데 노션에 쭉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걸 참고할 수도 있지만 오늘 어쨌든 나오셨으니까 쉐도잉을 그러면 아까는 굿플레이스 같은 거 보셨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좀 지금 보니까 조금 어려웠다. 네. 그러면 조금 난이도가 낮으면서 시작할 만하게 좋은 거 콘텐츠가 어떻게 있으면 그것도 추천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로 이제 쉐도잉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는 했었어요라는 거를 공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쉐도잉을 구체적으로 먼저 초반에 콘텐츠가 어떤 게 좀 가장 추천하실까요? 콘텐츠요. 어렵지 초반에는 사실 넷플릭스 막 미드보다는 유튜브 콘텐츠를 좀 더 추천하긴 해요. 왜냐면 유튜브에 이제 뭐 자막이 같이 나와 있는 그런 뭐 한국인인데 이제 뭐 영어로 말하시는 분의 뭐 브이로그라던가 아니면 뭐 진짜 뭐 제가 말씀드렸던 피식쇼 피식쇼도 같은 쇼라던가 아니면 그런 약간 가벼운 팟캐스트, 약간 가벼운 대화하는 그런 유형의 뭐 영어 콘텐츠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거 말고 이제 모두의 선생님인 프렌즈 또 정말 저도 많이 봤고 초반에 가벼운 주제나 가벼운 표현들이 많이 나오니까 프렌즈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전 막 뭘 많이 본 건 아니거든요. 그냥 몇 개 열심히 해서 팠어가지고 초반에 저는 막 가십걸 이런 것도 여성분들이라면 약간 벨리걸 액센트를 갖고 싶다 하면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가십골 그 주인공 만났어요. 진짜요? 뉴욕에서 깜짝 놀랐어요. 사인도 받았어요. 그 세리나랑 데니 네네. 소호 스트릿에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근데 걔는 너무 그 외국에 신기했던 게 파라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자유롭더라고요. 네. 옐로캡 잡고 있길래 가서 나 완전 빅팬이다. 사인 받아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저도 되게 가십걸로 그 영어 사운드가 되게 좋았었어요. 들으면서 좋습니다. 그것도 또 최근에 보고 있는 게 매니페스트라는 드라마인데 그 비행기 네 맞아요. 이제 뭐 막 콜링을 받아가지고 이제 막
그대로 하지 않으면 뭔가 비극이 일어나고 약간 그쵸, 이런 그쵸. 것들인데 사실 제가 뭐 어떤 걸 추천드린다기보다는 그냥 나한테 맞는. 한테 맞는 자기한테 재밌는 거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 철학을 좋아해가지고 굿플레이스를 봤던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막 애프터 라이프에 대한 이야기이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그럼 그거를 본격적으로 어떻게 쉐도잉을 하셨을 때는 네, 아까 뭐 자막을 한글 자막, 영어 자막 두 개 다 띄워놓고 하셨다고 했는데 네. 어떤 순서로 하셨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네. 먼저 자막을 두 개 다 띄워놓고 전체적인 그냥 맥락을 파악을 했어요. 음. 그래서 그냥 한 편을 그냥 그렇게 그냥 재밌게 쫙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영어로만 틀어서 음.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 자막 없이. 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멈춰가지고 이제 제가 모르는 단어나 표현들을 이제 싹 다 메모장에 적어놓고 그리고 그 문장을 이제 계속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한 장면마다 말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배우만큼 빠르고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넘어가는. 근데 이게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영화나 미드를 보다가 근데 또 정리하려면 되게 수고스럽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귀찮고 그리고 흐름이 끊기고 그러니까 하나 하기도 사실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버티셨어요? 고쳤 사실 그냥- 뭐 어떤 생각을 하고 한 건 아니고. 고쳤던 건 아니었는데 그냥 매 순간순간 본인과 싸우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것도 못하면 뭘 하겠냐 나중에 가서. 그래서 그냥 그 자신의 알을 깨고 나오는 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약간 로건의 알깬 생각이네요. 계속 그냥 하신 거예요 그거를 그 네. 반복을. 그래서 처음에는 영상 미드나 영화를 틀어놓고 네. 자막을 두 개 다 한글 자막, 영어 자막 틀어놓고 쭉 보다가 내용을 파악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싹 다 지우는 거죠 자막을. 그리고 내가 들리나 안 들리나 보면서 내가 안 들리는 것 같으면 이제 퍼즐을 눌러놓고 네. 이제 영어 표현이나 이런 정리를 메모장에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요? 메모장에 한 다음에 그냥 저는 한편 그러니까 싹 다 정리하다 보니까 한 편 넘어가는데도 시간이 막 5시간씩 그쵸. 걸리고 정말 그랬었거든요. 걸리죠. 저도 최근에 막 쉐도잉을 한 건 아니어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처음에 맥락 파악하고 영어로 보고 한글로도 보고 그리고 무자막으로도 보고 근데 그 모든 쉐도잉 문장이 저한테 필요한 문장은 아니잖아요. 그쵸. 사실. 그래서 초반에는 그냥 이건 나한테 유용하겠다 싶은 문장들만 이제 따로 공책에다 적어가지고 이제 막 싹 다 적어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 입에 붙을 때까지 말하고 그걸 이제 내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할 만한 문장으로 만들지 해서 바꿔도 보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정리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맥락과 내가 여기서 모르는 표현이 없고 이걸 내가 그들만큼 빠르게 말할 수 있다 하면 그렇게 다음 편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사실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그럼요. 저는 최근에 어떤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거든요. 한국 드라마를 영어 자막으로 켜놨어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영어나 영화나 뭐 미드나 영드나 뭐 이런 걸 보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제가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인데 영어 자막 기능이 있는 거를 네네. 봤는데 드라마 제목은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내가 어렸을 때에도 내가 이걸 알았지. 내가 어렸을 때도 이걸 알았었어.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걸 되게 영어로 어떻게 할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 자막을 봤더니 I must have known that even as a kid.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내가 쓸 수 있을까? 한 방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맞아요. 그래서 이 작업을 내가 먼저 고민 한번 해보고 이걸 내가 영작 써보고 그다음에 원래 얘네가 이제 영어 자막이랑 비교해봤더니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 거기서는 좀 충격받으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난 저렇게 못 쓸 것 같은데. 그래서 로건님이 아까 하셨던 것처럼 그거를 입에 그냥 붙여버렸죠. 맞아요.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요 반복 작업을 저도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얼만큼의 노력을 기울이셨고 사실 메모장에 적고 노트에 적고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꾸준히 하는 거 네. 쉽지 않은 거를 열심히 하셨어요. 어쨌든 그 쉐도잉을 하면서 가장 이제 폭발적으로 영어가 느셨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저도 궁금한 게 그렇게 하고 나면 그게 내가 막상 내가 쓰고 싶은 말을 영어로 써야 한 상황에서 도움이 되던가요? 근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물론 저도 그 모든 미드의 표현을 다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 중에서 이건 내가 쓸 법하겠다라는 표현들을 다 적어서 정리를 해뒀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것도 그렇고 이제 제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셀프로 번역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냥 내가 만약에 외국인 친구를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그럼 이제
잘 메모에다가 그냥 적어놨다가 이걸 내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고 번역을 실제로 해본 다음에 뭔가 그런 뭐 번역기에도 돌려보고 뭐 챗GPT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외국인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아 이게 자연스러운 표현이구나 하면 이제 그걸 또 몇 번 말해서 붙여놓고 그래서 이제 셀프로 계속 스스로 속여왔던 것 같습니다. 혼자 있을 때 중얼중얼거리면서 네네. 아웃풋을 쏟아내신 거예요. 네네. 그렇죠.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었어요. 어쨌든 근데 영어에서는 아까 말씀을 나눴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다시피 이렇게 정체기가 오잖아요. 네. 그걸 버티기가 어려워요. 네. 어떻게 그걸 버티셨어요? 정체기를 버티는 방법은 그러니까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영어를 어쨌든 우리가 세컨 랭귀지로서 어쨌든 평생 배워야 하는 건데 내가 평생 뭔가 배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좀 행운인 거 아닌가. 그리고 영어가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물론 많은 분들이 영어를 재밌어 하시진 않으시겠지만 영어를 재밌게 보려고 해요. 재밌게 공부하려고 하고. 근데 원래 아까는 영어가 네. 재미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재밌어진 거죠. 네, 그렇죠. 저도 제가 좋아하는 걸 찾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저도 한 번은 공부로만 대했을 때가 있었고 아, 난 언제 잘해지지라는 생각도 든 적이 있었는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약간 영어가 그냥 친구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냥 같이 나랑 같이 성장하는 기분. 또 다른 언어를 한다는 게 다른 페르소나가 생기죠.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영어를 막 엄청나게 플루언트하게 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할 수 있다면 좀 많은 기회들이 생기고 하니까 그쵸. 그냥 그 먼 미래를 봤을 때 그냥 이거 하나만큼 내가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체기를 견디는 방법은 사실 일관성이라는 게 이렇게만 쭉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물론 저도 이제 막 맨날 챌린지 한다 해놓고 안 한 날도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뭔가 다시 트랙을 벗어났어도 다시 돌아오는 그 회복력을 잘 견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원래 철학을 좋아하신다고. 철학 좋아하죠. 네. 그러면 한국어를 할 때 이 박영훈과 네. 이 캐릭터와 영어를 할 때 이 로건이라는 캐릭터가 아까 자아가 네, 다르다. 다르죠. 어떤 페르소나가 다르다. 맞아요. 어떻게 달라요? 한국어로는 이제 뭐 느끼시겠지만 상당히 차분하고 엄청 차분해요. I 성향, 네, A형, B형입니다. B형. 진짜 I 성향이고 물론 이제 근데 저는 약간 카멜레온이라서 사람 만날 때마다 다르긴 맞아요. 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네, 상대가 좀 에너제틱하다 그러면 저도 이제 약간 같이 하는 편인데 그래도 이제 한국어를 할 때는 조금 더 차분하고 좀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영어를 할 때는 좀 더 이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죠? 영어 하면서 에너지를 제가 얻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아직까지도 그냥 막 가만히 그러니까 리스닝을 하려면 좀 경청을 해야 들린단 말이에요. 영어가. 집중해야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대화 자체에 집중하는 능력도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영어를 하면 제가 한국어로는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도 영어를 하면 Yo, what's going on, huh? 약간 이런 페르소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막 영어 할 때는 막 카메라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막. 네네네. 맞아요. 그 카메라 왜 때렸는지 그러니까 계속 영어- 돌려봤어요. 네. 중독성 있게.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어로 만약에 영어 공부하세요라고 한다면 뭐 영어 공부 하셔야겠죠? 약간 이 정도로 한다면 약간 영어로 말하면 약간 Please just do it. 약간 이런 네, 맞아요. 약간 톤 자체가 바뀌는 그 단전에서 나오는 그 호흡도 네. 쓰고. 네, 맞아요. 맞아요. 뭔가 캐릭터가 달라지는. 영어를 통해서 또 다른 기회를 얻으셨다. 네. 또 다른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많이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영어가 잘하고 나서 결국에는 내가 영어 잘하는 걸 누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인스타그램을 하시면서 기회가 생긴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해볼 생각을 대단한 생각을 갖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이제 막 인스타에 퍼스널 브랜딩 이런 것도 많이 뜨고 이제 실제로 브랜딩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뭔가 저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영어 하기 전까지는 그냥 스스로의 차별점 같은 게 딱히 없다. 그냥 사람이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줄곧 하고 있었는데 근데 뭔가 영어 하나만큼은 제가 좀 빨리 배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냥 방학 때 편의점 알바 하다가 그날 또 약간 루드한 손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외국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저한테 제가 캐셔잖아요. 근데 돈을 막 던지면서 뭐 이거 좀 줘봐라 약간 이러는 거예요. 무례하네. 외국인도 있었고 한국인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한테
be kind 해지고 be nice 해져라. 어. 왜 그런지 난 모르겠다. 음. 우리 서로에게 나이스 해지자. 어. 뭐 이런 거를 그냥 한번 올려봤어요. 어. 물론 저도 좀 부끄럽긴 했죠. 어. 근데 이제 그 처음 올린 비디오가 이제 바이럴을 타서 이제 외국인들 댓글로 달리고 뭐 DM도 갑자기 엄청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되네? 이게 내 차별점인가 보다 해서 뭔가 계속 해봐도 되겠다는 동기가 생겼죠. 근데 제가 영어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 자체가 없었을 거고 제가 막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올릴 만큼 대담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영어를 하면서 제가 또 알을 깨고 나오고 좀 그 퍼블릭한 공간에서 그냥 제 얼굴을 두고 제 얼굴을 드러내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영어를 하면서 그 성격이 깨진 것 같아서 물론 이제 그런 기회 정말 좋았죠. 그리고 저도 사실 영어를 안 하셨으면 네. 인스타에 안 올리셨으면 제가 그렇죠. 만날 일이 없죠. 그렇죠. 네, 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마주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사실 네. 그러니까 언어라는 걸 통해서 되게 다양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신 거고 특히나 또 이제 군대 가신단 말이죠. 네. 또 그것도 사투사. 네. 네. 아마 거기 가셔서도 영화도 또 엄청 많이 드시겠죠. 네. 노출된 환경이 더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반 사병들과 조금 다르게 좋은 기회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특히나 요즘에는 막 구글 번역기가 나온다. 그래서 굳이 뭐 AI 있는데 뭐 영어 해야 돼? 이런 말들도 되게 많아요. 그 댓글이 보니까 와 구글 미쳤다 뭐 이러면 이제 바벨탑의 저주가 풀렸다 막 이러면서 더 이상 언어는 공부할 필요 없다라고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언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은 완전 틀린 의견이라고 왜 그럴까요? 강력하게 생각을 합니다. 강력하게. 네. 그러니까 타인의 언어를 한다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의 문화 자체를 이해를 하는 거. 그냥 단순한 뭐 소통의 목적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사람의 뉘앙스 자체가 사실 다르잖아요. 번역을 그쵸. 열심히 해봐도 그 사람 자체를 이해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아무리 번역기로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 생기는 그 커넥션은 서로 같은 언어를 할 때 좀 더 시너지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한국어만의 그런 고유성이 있고 그런 한국어만의 문화가 있고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영어와 한국어의 느낌 자체가 아예 다르잖아요. 완전 뭐 다르죠. 일본어도 다르고 중국어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아예 그냥 언어 하나를 한다는 건 진짜 다른 하나의 영혼이나 페르소나를 갖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관점을 넓히고 좀 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좀 더 깊어지고 싶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다면 언어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AI가 아무리 발전을 하더라도 네. 언어로서 얻는 베네핏은 뭐 비교 불가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해외에 꼭 나가야만 영어를 할 수 있다. 네, 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나가면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건 맞죠. 그냥 일상생활이 영어 자체가 되니까. 근데 저는 영미권 국가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단 한 번도. 네, 나가본 데라고 해봐야 뭐 동남아시아 정도. 근데 거기도 이제 영어를 잘하는 데는 아니었으니까 제가 유학을 갈 돈도 없었고 그럴 여건도 안 됐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만 봐도 사실 국내파로 영어 실력을 늘렸다 하시는 분들도 꽤 많죠. 네, 꽤나 많이 그런 분들 보면서 동기부여를 좀 얻었었고 그래서 아예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야만 영어가 는다는 의견은 그 환경 자체가 다 영어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도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의지 때문에 나간 사람도 꽤 많죠. 맞아. 그 의지가 안 돼서 외국에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한국에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국에만 있었고 그냥 그 환경을 다 영어로 바꿔서 생활할 만큼의 용기와 의지 하나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하기 쉬운 어떤 토스나 오픽 이런 것도 보신 적 있으세요? 시험은 오픽 한 번만 봤었고요. 점수가 궁금해요. IH였습니다. 근데 한 3일 정도밖에 준비를 안 했어서 뭐 목표는 AL이었지만 그렇죠. 뭐 또 시험 제가 막 교환학생이라는 걸 나갈 기회가 된다면 뭐 영어 시험도 공부를 하긴 해야겠죠. 또 궁금한 게 발음이 사실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반기문 사무총장은 발음이 좋지 않은데 유창성으로 이겨냈다. 아니면 그래도 발음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어요.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도 꽤 뭐 아웃풋으로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국내에 있는 원어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영어를 그들이 잘 한 방에 알아들었나요? 초반엔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오늘 저도 좀 헷갈리긴 하는데 처음에는 빨리 말하는 게 유창한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외운 대로 따다다다 말했는데 네. what? 이러는 거예요. 원어민이라면서 왜 내 말을 못 알아듣지? 이거 네이티브한 표현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빨리 말하려다 보니까 좀 더 발음이 뭉개지고 좀 더 약간 한국인 특유의 액센트가 나오고 근데 그때 제가 간과했던 거는 그러니까 제 발음이 막 유창하지 않았던 것보다는 강세를 어디다 둬야 될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발음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서로가 소통만 할 수 있다면 근데 이제 그 소통 발음이 안 좋다 보면 그 소통에 불편함이 생기잖아요. 생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발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소통이 막 될 정도. 네, 제가 막 한국인 분들과 이제 막 뭐 스터디를 하면서 영어를 할 때는 제가 막 발음 엄청 굴리진 않아요. 왜냐면 그 소통이 목적이니까. 아, 그쵸. 조금 더 이제 막 My name is 뭐 이런 진짜 일부러 네. 또박또박. 그 수준에 맞춰서 영어를 하는 거죠. 어. 근데 원어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약간 굴리고 빠르게 이야기하고 그런 게 그들한테는 더 익숙하고 할 테니까. 물 흐르듯이. 네, 물 흐르듯이 뭐 빠르게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마지막으로 영어 국내파 학습자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는 놓치면 안 될 법한 어떤 동기부여나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콘텐츠가 공부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에 그 말 이면에도 진짜 잘했으면 좋겠다. 나도 했는데 왜 안 하냐. 그냥 그렇죠. 자꾸 보고만 있고. 네네. 네, 그런 답답함에서 그런 컨텐츠를 올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영어로 한번, 한국어로 한번, 영어. 네,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특유의 또 그런 캐릭터성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긴장되는데요. 그냥 편하게 말씀해 영어로 주시면 먼저. 좋아요. 네. First of all, I'm not even someone special. I didn't really think that I was someone special at all. So what I want to say to you guys, like when it comes to English, like just do it. Like there's nothing left to say. Just do it and keep going. Because the reason why I'm making videos, those kind of video, is that I want you to like take your first step and keep going. If you don't even like try anything, like you don't achieve anything. So just do it and keep going. Like I don't know what to say. Like what else? 좋습니다. 일단 해라. 예. 네. 그래서 Just Do It은 닥치고 해. 예. 이런 말이 제일 딱 어울리는 어감인 것 같아요. 한국말로도 한번 또 보시는 분들, 국내파 분들 위해서 용기랑 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말들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제가 막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하는 이유는 저도 막 특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도 막 그렇게 어떤 하나의 재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항상 애매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영어를 하다 보면 어쨌든 영어도 좀 운동처럼 정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이렇게 하는 만큼 늘고 하는 만큼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뭔가 정체기가 당연히 오겠죠. 근데 그 정체기를 뚫어내는 경험을 한다면 그게 인생에서 더할 나위 없는 경험이 될 수 있지 않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작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건 맞아요. 삶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영어를 해야겠다는 이유 하나가 있다면 그대로 밀고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좀 몰입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일을 좋아하게 되려면 그 일에 진심으로 몰입해보고 그 일의 원리가 어디까지 뿌리가 나 있는지를 이해를 하다 보면 정말 그 일을 마침내 좋아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뭔가 지금 이제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영어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근데 하다 보면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공부로 받아들이신다기보다는 좀 더 재밌고 뭔가 인생의 동반자 같이 뭔가 뭐 평생 배울 수 있다는 게 사실 정말 행운인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냥 쭉 그냥 생활에 녹여내시면서 영어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네.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 인스타그램 통해서 영어에 되게 도움될 만한 노하우나 어떤 꿀팁이나 그리고 동기부여 이런 자극될 만한 이야기들 많이 풀어주시면 또 다른 넥스트 제2의 로건이 계속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로건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박영웅님 영어는 이제 시험 과목이 아니라 내 인생을 구해줄 어떤 구명조끼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멋있죠? 그래서 저도 오늘 되게 동기부여가 많이 됐고 영어 학습에 있어서 일단 몰입도 중요하지만 재미로 출발을 해서 꾸준히 버티면 결국엔 나한테 엄청난 혜택이 온다. 이런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또 다른 행보 군대 잘 다녀오시고 네.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또 다른 컨텐츠로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